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호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4월 8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뭐 어제에 비하면 한결 편안했던 장이라 얘기를 해야 되겠나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는데, 오전장은 시원한 반등 흐름을, 그리고 오후장에는 답답한 이제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좀 받았습니다. 특히 종목별 특징을 보면 이 히터리 관련주들이 급등을 보였어요. 특히 오후장에 보통 히터리 관련주는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심화되게 되면 수혜주로 떠오르고는 하는데, 이것에 의한 수혜로 올랐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역시 이 무역 갈등, 관세 전쟁,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우리 시장은 지금 정치 테마주만 너무 득세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게 지금 당연합니다. 일단은 미증시가 분명한 반등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아직 혼조세인데 내일 확실한 반등 흐름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거 지금 미증시 나스닥 선물 보면은 계속 좀 오르고 있거든요. 내일은 이 저가 메리트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뭐 어떤 흐름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일단 우리 증시의 어제의 모습보다는 뭐 확실히 살아난 그런 모습이에요. 양봉으로 유지가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했어요. 오전장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다가 점심시간 이후부터 급격하게 하락하던 시장이 그대로 하락으로 멈춰버렸습니다. 상승폭을 전부 뭐 반납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장을 이제 느껴본 사람들은 이게 과연 상승장인가, 아니면 상승을 가장한 하락장인가. 저는 사실 하락장에도 하락 양봉이 더 좋고, 상승장도 당연히 양봉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봉이 나오지 않은 장은 시초가 대비해서 하락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승장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 그날 하루의 장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음봉이라면 하루 종일 내리는 장이니까 음봉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오늘 혼란스러운 좀 장세였다라고 보고, 지금 코스피 시장 말고 코스닥 시장 말고 코스피 시장도 보면은 마찬가지의 흐름인데 조금 더 깊죠. 오히려 하락 전환할 뻔했어요. 거의 보합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하락 전환은 안 했는데, 이 정도면 하락 전환 거의 올 뻔했죠. 사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예상되는 흐름은 내일도 한 번 더 하락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하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죠. 자, 그리고 지금 국가별 지수를 보면은 일본 니케이가 폭등을 했습니다. 어저께 하락폭을 거의 좀 잡았어요. 엔캐리 트레이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관세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도 굉장히 지금 심각했는데 가장 먼저 지금 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게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급반등을 보였는데, 지금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이제 협상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죠.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장중 4%대였는데 마지막 6%대로 마감을 했어요. 굉장히 큰 급등세의 마감입니다. 사실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다 장중 강세 보였어요. 하지만 상승폭을 반납했다는 게 문제죠. 사실 중국도 상승폭을 많이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해 지수 많이 올라 있는데 지금 상해 B 지수 윗골이 달고 있고, 홍콩 항생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각국 증시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다들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심천 종합지수도 그렇고, 근데 이제 홍콩 항생지수가 음봉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고, 우리 지수랑 좀 비슷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가 좀 비슷한 흐름을 탄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급등. 중국은 지금 이제 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치르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주요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증시가 요즘은 지난해부터 그랬죠. 중국 증시랑 일종의 커플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더욱더 이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건 독일 양봉이 뜨긴 했습니다. 다행히 독일 4월 7일 어제 모습이죠. 네덜란드, 영국 어디 있니? 프랑스. 지금 대부분 5%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를 한번 확인하고 나서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순서가 그렇잖아요. 우리 증시,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가장 먼저 열려요. 아시아 증시가 가장 먼저 열린 뒤에 그 다음 유럽으로 가고 그 다음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 장이 끝나고 나서 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장이 끝나고 나서 다음 날 이제 영향받는 게 우리나라, 유럽, 그리고 또 미국 장.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 그리고 그 아시아 증시를 확인한 뉴욕 증시는 조금 더 단단한 모습을 보였어야 됩니다. 근데 거의 한 5%대 하락을 보이면서 크게 좀 하락했던 그런 흐름이고요. 어, 지금 유로스톡 역시 4.5%가량 하락 중이죠. 하락을 했죠. 이런 흐름들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어저께 우리 시장도 많이 떨어졌고 지금 내가 원하는 국가들이 없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증시 폭락, 일본 증시, 중국 증시 전부 다 폭락한 어제 흐름이었는데 이제 오늘 반등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유럽 증시 상당히 기대가 되고 기대를 해야죠. 물론 지금 봉 색깔은 이제 양봉이 있었던 독일이나 프랑스 등등이었지만 이런 나라들 말고 이제 미국이 오늘 넘어가는 이제 내일 새벽 미국장이 어떻게 보면 확실한 반등 흐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이죠. 미국 업종 지수를 봅시다. 다우지수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양봉이 떠줬고 장중에 이 미증시에서 장중에 그런 얘기가 떴었죠. 트럼프가 관세를 90일 동안 이제 유예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이 백악관에서 바로 부정을 했어요. 그거는 사실무근이다, 거짓 뉴스다라고 하면 거짓 뉴스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증시가 크게 밀리고 계속해서 이 요동을 쳤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도 이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미증시에 대한 상승도 이 하락 자체도 관세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반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S&P 500도 이 정도로 하락을 했고요. 어, 나스닥 종합은 상승 반전을 하긴 했지만 윗꼬리가 역시 좀 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락 속도를 좀 멈추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락 속도를 멈췄다가 지금 2차 하락 파동이 나온 거죠. 기술적으로 보면. 그럼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 보이면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의 조정장이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봐야 됩니다. 어제 거래량도 대량 거래였기 때문에 확실한 이 대량 거래의 의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일단 주도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끌고 올라가 줬죠. 엔비디아가 지금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애플과 엔비디아의 이 양대 산맥이잖아요. 사실 다우지수는 엔비디아가 이런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엔비디아가 왜냐면 그 다우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어느 정도 올려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지금 나스닥 지수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이야
이 나스닥 지수에 엔비디아가 끼쳐준 영향 그리고 애플이 끼친 영향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조합해 본다면 시장이 혼조세인 건 맞는데 확실하게 기술주로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 맞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애플이 3% 떨어진 거 엔비디아가 3%를 붙여주면서 올려지게 된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지금 애플 시간 외에서 약간의 상승폭인데 내일장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주저리 얘기했지만 정말 결론은 딱 하나죠. 미국에서 기술주들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대선주들이 너무 지금 이제 득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의 가장 안 좋은 부분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 내일 이슈 살펴보면 정부에서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오늘은 국무회의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이 대선 일정인데 6월 3일로 확정이 됐고요. 6월 3일에 휴일 하나가 생겼네요. 그래서 어쨌든 6월 3일 국무회의 오늘 진행된 거고 내일은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데 이런 긴급 지원 대책들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관세에 대한 부분, 일본 지금 미국이랑 협상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협상을 좀 해야 되는데 벌써 이제 협상단을 만들어내고 있죠. 바로 지금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나온 뉴스인데 대미 관세가 없다고 미국 정부를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미 관세, 이 지금 현재 상호 관세율을 어떻게 지금 도출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지금 WTO에서 최대 예우를 해주는 국가별 관세가 이제 3.3%인데 이 정도는 모두가 통상적으로 매기는 관세. 근데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세가 붙고 각종 세금이 붙는 이 부분을 전부 관세로 볼 거냐 아니냐 이건데 이거는 관세로 보면 안 되겠죠. 이거는 뭐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관세에 대해서 전부 전 모든 국가에다가 이 관세를 매겼을 때 만약 미국이랑 빠르게 협상을 하는 국가가 나온다면 그 나라는 뭐 경제가 그렇다고 바로 살아난 게 아닌데 환호성을 지를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큰 수출 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빠른 협상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현재 우리 이제 정치적 이슈가 사라졌으니까 이런 협상안을 진행을 할 때 협상을 할 때는 카드가 필요하죠. 내가 이것을 원할 때 이것을 내어주면서 이 원하는 것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협상 카드가 과연 있을까?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가 있죠. 미국에게 지금 부족한 것, 조선업에 대한 부분, 미국이 지금 이 부분이 많이 노후화돼 있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업 자체가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선업을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관세 부분에 대한 걸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을 다 이용해서 협상의 카드로 쓰면서 얻을 건 얻고 실리를 좀 취해야겠죠. 일단 자동차 산업 긴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 하나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3월 소기업 낙관지수 나오는데 요건 이제 소매 기업들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경기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을 거고 미국 이제 3년 만기 국제 입찰이 있습니다. 자 관심 섹터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AI 소프트웨어 계속 봐야 돼요. 어제랑 똑같습니다. 오늘도 급등했죠. 대형 컴퍼니를 제가 오전 초반부터 오늘 이걸 사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아쉬웠어요.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쨌든 급락을 했잖아요. 이건 할인을 맞은 거예요.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세적인 하락장으로 접어들었다기보다는 돌발 상황으로 인한 할인을 맞은 겁니다. 백화점에서 전반적인 가격 인하를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긴급적으로 할인을 하는 거예요. 빨리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런 이제 하락이 된 거죠. 할인이 된 거죠. 물론 이제 뭐 백화점의 물건과 비교하기엔 좀 그렇지만 할인이 들어간 거예요.
의도치 않은 과도한 할인이 들어갔어. 이렇게 할인이 들어간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시총 상위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가장 많이 팔렸던 게 할인이 되면 어쨌든 할인이 끝나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가면 걔네들은 계속해서 인기가 많고 잘 팔리잖아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할인이 끝나기도 하고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을 봐줘야 됩니다. 이런 장에서 대외적인 요인으로 급락했을 때 사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제일 많이 오르고 바이오주들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 그때 역대급으로 올랐던 건 삼성전자예요. 96,000원 찍었던 시기가 그때잖아요. 뭘 뜻합니까? 풀려진 유동성과 할인된 주가 그게 맞물리면 가장 인기 있는 상품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할인율을 맞았을 땐 가장 인기 있는 종목 시총 상위주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뭐냐면 신상품입니다. 여러분 신상품 할인하는 거 봤어요? 안 하잖아요. 보통 백화점에서.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할인이 들어갈 때 너나 할 거 없어요. 신규주도 그러니까 신상품도 다 할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주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대선 전국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대선 테마주라는 약간 틈새를 공략하는 상품이 나왔죠. 얘네들은 할인이 없어요. 할인이 없고 약간 돗대기 시장인 게 갑자기 막 비싸게 팔다가 내일 갑자기 막 급락하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신상품인데 이런 돗대기 시장에서 정말 급등락하는 그런 제품들 그런 종목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대선 테마주인데 신규주인 종목들 신규주인데 대선 테마주에 편입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줘야죠. 오늘 데이원 컴퍼니가 바로 그랬고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죠. 에르코스 에르메스인 줄 정말 회사 이름 잘 지었다. 어마어마하죠. 불과 4거래일 만에 더블이 됐어요. 상상상 3연상을 였습니다. 대단합니다. 오늘은 점상이었어요. 영유아식 만드는 기업인데 대선 테마주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정책 테마가 뭐냐면 바로 저출산입니다. 이 저출산 관련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고 뭐 아가만 컴퍼니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이 저출산 관련주는 교육주에서 일자리 관련주로까지 전부 편입이 돼서 지금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지난 총선 때도 제가 이 얘기했는데 인구 정책 관련주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불러야 돼요. 그래서 아이비 기명 같은 종목,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종목 굉장히 급등 중입니다. 데이원 컴퍼니 전 그래서 본 거예요. 신규주인데 성인용 교육 컨텐츠 관련주입니다.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 그 교육시키는 거 아니고 영유아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다 큰 성인들을 위한 교육 컨텐츠입니다. 당연히 일자리로 연결이 되겠죠. 될 수밖에요. 그래서 지금 신규주 중에선 영유아를 위한 영유아식을 만드는 에르코스 그리고 다 성장한 어른을 위한 성인 교육 콘텐츠까지 아우르는 이 종목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형 컴퍼니를 집중적으로 봤는데 와 되게 안 좋대요. 그리고 굉장히 변동성이 빠르죠. 그래서 좀 포기하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잘 팔리고 가장 인기 있는 시총 상위주를 봐야 된다라고 그랬죠. 할인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펩트론을 좀 봤습니다. 펩트론을 보면서 이제 이 종목이야 라고 지금 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지금 얘가 할인이 된 건 아닌데 하락하진 않았으니까요. 더 올라야 될 가격이 못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3만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거듭 얘기 드리지만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인이 들어갔을 때에는 가장 잘 팔리는 제품 그리고 신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하락장, 할인장이니까. 그래서 저는 하락이라고 지금 부르고 싶지 않고 지금 장세는 주가가 할인을 받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건 오전 시황글이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관심 섹터를 볼 때 AI 소프트웨어 제가 왜 보느냐? 이재명 대표의 양 옆에는
솔트룩스와 크라우드웍스가 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거든요. 사실이에요. AI 강국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한 정치적 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기사 하나를 아까 따놨는데 AI 강국위원회 이재명 대표 양옆에 솔트룩스 크라우드웍스 대표가 있다. 이 양옆에 계신 분들인가 봐요. 이게 뭐예요? 지금 자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나는 경제 대통령이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미지 싸움 아닙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일론 머스크를 영입하면서 기존의 전통 제조업, 굴뚝 기업들에 특화되어 있는 트럼프가 아니고 AI 산업과 모든 가상화폐까지 미래 산업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다라는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관세를 무기로 또 지금 휘두르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내가 볼 때 이 부분을 잘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I 강국위원회에 대한 부분 요 내용이 저는 굉장히 반가운 게 대선 테마로 완전히 그냥 시장이 어그러질 수 있는 걸 지금 봐봐요. 인맥주는 이전부터 이미 많이 움직였어서 지금 뭐 건드릴 필요도 없는데 인맥주 말고 정책주들이 탄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빠르게. 지금 후보 등록이 5월 10일 요때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22일간 후보를 선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 전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경선을 하고 이 과정에서 공약들이 나오죠. 지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인맥주들만 사실 지금 오늘 김문수 장관도 고용노동부 장관도 출마 선언했죠. 장관직 내려놨어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 대표직 내려놓는다고 모든 직을 내려야 되니까 홍준표 시장도 내려놓는다. 오세훈 시장도 지금 고려 중이다. 한동훈 뭐 안철수 의원 전부 다 지금 대선에 다 뛰어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후보들이 인맥주들이 그래서 오늘 아주 그냥 급등락을 보였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갈까요? 오늘 실제로 안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그 후보들 가운데 그냥 대형 포장 하나만 써놨어요. 왜냐면 봐봐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관련주들이 다 급등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출마 선언했는데 안랩 급락했습니다. 물론 이 시세가 유지가 되는 거 아니고 내일은 바뀔 수 있지만 그 바뀌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죠. 여러분 가늠할 수 없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종목의 주인들 마음이에요. 이런 거죠. 야 출마 선언했다. 재료 소멸. 야 출마 선언했다. 기대감 형성.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을 뭔가 핸들링하는 전 누군가가 있다고 봐요. 이게 조직적인 시세지 비조직적인 시세인가요? 누가 봐도 이상한 수상한 시세잖아. 이런 것들 들어가서 이런 종목들을 자꾸 스팸 전화 이런 종목들을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잡을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누가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맥주 하지 말라 그러는 거고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김문수 관련주로 원래 알려져 있으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왜 관련주인지도 몰라요. 왜 관련주인지 동문이거나 아니면 경기도지사 할 때 지역에 있었던 공장이 있거나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인연들로 모두 인맥주들을 엮어서 묶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정책주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강력한 후보이면서 가장 많은 관련주들을 품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인맥주는 사실 후보들이 어떤 발언을 의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정책주는 다르다는 거죠. 그 특정 후보들이 나는 이 산업, 어떤 산업들, 공약사항에 자동차 산업을 부흥, 반도체 계속해서 대만을 넘어서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솔트룩스를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AI 강국위원회 이 이슈로 인해서 AI 관련주들은 대선 이후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죠.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AI 관련주들이 그런 분위기들을 형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형성이 되고 있는 이 대선 테마주들 중에서 정책주들은요 빼놓지 않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신규주랑 맞물린 에르코스, 와 이런 거 나오면 잡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형 컴퍼니 이런 종목들 내일도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대선 출마 관련주들 상승한 거는 저는 사실 이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나온 거니까. 그래서 다 들어가 있죠. 사실 여기서 이제 반도체법까지 어떻게 보면은 AI 강국위원회니까 AI 소프트웨어도 소프트웨어지만 하드웨어까지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보면은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린 게 요거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근데 이게 일자리 관련주도 연결이 되고요. 저출산에도 연결이 됩니다. 요즘에 모든 걸 AI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매는 사실 미트박스 어저께 매매해서 수익 실현 이후에 뭐 지금 단기 거래만 들어가 있고 한택은 오늘 1차적으로 수익 실현했습니다. 아주 멋지게 어저께 매수했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틈새 공략하는 종목들, 미국과 한국 간의 관세 전쟁에서 틈새 공략을 하는 종목들입니다. 자, 미증시 확실한 반등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과연 궁금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시장이 관세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해요. 관세가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걸까? 물론 그런 거 있겠지만 사실 이 관세를 왜 건드리냐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굳이 지금 왜? 중국이랑만 그동안 무역 갈등만 있었는데 이거는 전면적인 글로벌 관세 전쟁이잖아요. 이거는 저도 한 칼럼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맞아요. 미국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왜 관세를 건드려야 했느냐? 지금 미국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돈을 그만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거지 재정이 그렇게 풍족한 게 아니라서 셧다운 우려도 몇 번 있었고 물론 이제 돈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국채 발행 지금 이 국가에서 이제 자금을 확충할 때 국가 재정을 확충할 때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돈을 걷어들이는 거, 세금, 그리고 돈을 빌려오는 거, 국채. 국채라는 게 이제 채권인데 그 채권을 사가면 채권자가 되는 거고 채권을 발행한 사람은 채무자가 되죠. 증서잖아요. 만약에 1,000억짜리 채권을 줬어 그럼 1,000억이 나한테 들어오고 그 표면 이자율에 대해서 이자 지급하는 거잖아요. 2년 만기면 2년 안에 이제 원금과 이자 내는 거고 5년 만기면 5년 안에 10년 만기면 10년 안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2년 만기면 지금 당장의 금리에서 돈 빌리면 그 2년 안에 생각한 금액만 상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장기 국채가 수요량이 적어서 금리를 높여야만 내가 그거 사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기 국채를 높은 금리에 가져가면요. 5년 동안 금리가 변동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상승폭에 따라서 장기 국채는 이 미국이 만약에 국채를 발행했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그거 갚으려면 더 큰 리파이낸싱을 해야 돼? 더 큰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다시 갚아? 돌려막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잖아요. 단기 국채는 신경 쓸 거 없고 장기 국채 금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요가 풍족해져야겠죠. 수요가 많아야 돼. 뭐 여기저기서 가져가야 금리를 내릴 거 아니야. 공급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지금 그런 과정으로 가는 구조에서 미국 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지금 이 국채 발행 자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공급량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바꿔야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세금을 건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 아까 얘기 드린 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 하나, 돈을 빌려오는 거 하나,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나 법인세를 강하게 걷어들이면 경기 침체가 오겠죠. 소득세 걷어들이면 소비를 할 돈이 없어지잖아. 법인세 걷어들이면 법인에서 투자할 자금이 줄어들잖아.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원래 소득세와 법인세를 높이면 경기가 침체되는 구조가 맞아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인플레가 뛰겠죠. 그럼 어떻게 돼?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남은 게 뭐가 있어? 국내에서 자기들끼리만 아웅다웅하는 그런 세금 말고 또 다른 남들과 같이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이 전가할 수 있는 세금, 그냥 관세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도 뭐 여러 기사들을 읽고 칼럼을 보다가 이게 맞는 의견이다라고 공감하게 된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관세로 얘기를 던지면 어차피 세수를 걷는 건 맞잖아요. 그게 뭐 자기 자국 소비자들이 행정부에 내는 세금일지라도 세금 세수가 드려지죠. 그런 세금으로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거야. 그럼 증시는 뭐 일시적으로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협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증시는 다시 회복시킬 수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국채를 발행수를 줄여. 그러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미국 재정이 탄탄하다는 게 보이니까 금리가 떨어지겠죠. 사람들이 미국 국채 안전하다는 생각에 너도 나도 저금리라도 그 국채를 사가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 국채 인기가 많아지니까 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팔렸네. 재정이 세수와 국채 모두로 충당이 됐어. 그러면 재정에 이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재정이 또 사라지죠. 그래서 지금 그냥 재정만 걷어들이면서 돈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트럼프의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양적 완화의 역할은 누가 해줘야 될까요? 연준에서 해줘야죠. 안 하면 말고, 안 하면 뭐, 안 하면 트럼프 푸시라고 하죠. 안 하면 정 안 될 때 그렇게 확충한 재정으로 내가 그때 가서 트럼프 푸시 할 건데, 그 전까지 나는 할 필요가 없어.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지금 계산을 잡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증시는 바로 또 회복이 될 거고, 그렇게 안 하고 연준도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다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재정이 충분히 충당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행정부 차원의 양적 완화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 얘기는 뭐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욕을 많이 먹고는 있지만 관세밖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많이 여유롭게 있을 거예요. 어차피 세수를 걷어들이든 뭐라든 재정은 충당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충당해야 될까? 지금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관세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파격적으로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국가별 협상이 다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펴고 있는 게, 50개국이 뭐 협상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별로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야금야금 협상하면서 회복을 시키는 거죠. 세수 걷어들일 건 다 걷어들이고. 자, 그러면서 지금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협상을 하게 되면 명분이 사라지잖아요. 무슨 명분? 자기 정책에 대한 명분. 때릴 사람 하나는 필요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하나 있잖아. 그만큼 맷집이 되는 중국. 그래서 지금 중국과 어떻게 보면은 저는 무역 전쟁,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거다. 근데 결국 골자는 중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가 되면 가장 많이 오르는 애들이 바로 히토류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노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비히토류 연구 자석을 대량 생산하죠. 그래서 첨단 소재 기술 기업 노바텍 오늘 급등을 보였고요. 유니온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티플렉스 히토류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중국에서 히토류에 대한 수출을 제한시키면 미국 F-47 전투기 개발에 타격이 온답니다. 국가 안보까지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보인 건데,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관세 전쟁이 심화가 될 수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성장성을 가지고 올라가지는 못해요. 단발성이라는 거예요. 예전 2차전지 리튬 가격 올라간 것보다도 더욱더 단발성입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 관련주들도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와우, 한택 이런 종목들, 미국 가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활로를 찾는 기업들이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한화오션이죠. 오늘 주도주에 복귀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저도 이제 오늘 VF형 회원분들에게 다시 매수를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하면서 매수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권이 확보가 됐는데, 필라델피아 필리조 선수 인수했죠. 원래 조선주는 관세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 현지 조선소까지 구비를 해놨어. 미국 MRO 사업을, 미 해군의 MRO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인 거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얼마 전에 3.6조의 유증 발표했는데 오늘 이제 1조 3천억 원 가량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인 그 유증을 발표를 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3.6조에서 2.3조로 축소시켰죠. 참 한화가 제가 한화 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야구, 한화가 이미지가 그래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사실 뭐랄까, 사실 이거를 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뭐랄까 화끈한, 할 땐 하고 말 땐 말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뭐, 몰라. 어쨌든 하나라는 이 그룹이 요즘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도를 했었던 그룹이잖아요. 그 그룹인데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좀 많이 또 하락을 했죠. 그 중에 하나, 이유가 하나가 이 유증인데요. 이 유증을 왜 하는 거냐면 해외에 진출해서 현지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방산주도 관세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지금 현재 이런 하나그룹의 어떠한 행보가, 저는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얘네들 시총 상위 주니까 처음에 가장 먼저 떨어지겠지만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또 오를 만한 종목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매수를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이요, 많이 혼란스러워 보이고 혼란 속에 있어도 우리가 매매할 종목들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충격받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활발하게 매매 대응을 해줘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매매 대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시장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 대표였고요. 내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